예, 병충해가 우리가 예전에 떠문떠문 밭두개 감나무가 한 나무지 두 나무지 이렇게 키워 있을 때는 거의 뭐 병 같은 게 없었습니다. 약을 한 번도 안 쳐도 감을 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과수 단지 재배하듯이 하니까 해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제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겨울 월동 병해충, 물론 사과배 이런 것들은 연중 뭐 한 10회 정도 가깝게 방제를 합니다만, 감은 한 6회 정도 방제를 하면 지금까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는 게 전래는 그런 것들이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깍지벌레라든가 노린재라든가 또 뭐 요즘 미국 선녀벌레라든가 뭐 이런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6회 정도 저희는 하는데, 저희는 5회 방제를 쭉 하다가 일정 부분에 그 둥근무늬 낙엽병이 잘 방제가 안 돼 가지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딱 한 10시 정도 되었을 때 그 부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은 산의 나무에 그늘이 가지고 수분이 빨리 마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둥근무늬병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 그늘 위치로. 그래서 1회 방제를 더 넣으니까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거의 나름대로 완벽하게 병해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병해충은 주기적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게 이제 석회 유황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런 줄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하얀 그런 깍지벌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깍지벌레가 굉장히 방제를 소홀하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겨울 월동 병해충은 깍지벌레를 위시해서 탄저균이라든가 모든 종합살균 살충제는 석회 유황합제인데, 이게 방제하는데 굉장히 뭐 눈도 따갑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어려우나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농업인들이 감수하고 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월 달 중순들에 넘어서면 이제 감에 순이 나오고 뭐 이렇게 꽃눈이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올 때 꽃이 피기 전, 그때는 잎도 보드럽고 꽃눈도 연약하고 아주 연약할 때이기 때문에 충의 피해나 균의 피해를 가장 감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개화 직전약이라는 것을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화 직전약은 여기 감미풀이에 여기에 그 시기 때 충이 구멍을 한번 딱 뚫고 넣으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데 잎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들어가면 거기에 손가락에 쑥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커지는 그런 피해가 나타납니다. 잎에 충을 주면. 그래서 개화 직전약을 확실하게 쳐놔야지 개화 직후에 그 생리적 낙과 시기가 있습니다. 생리적 낙과 시기에는 자체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리기 때문에 약재나 어떤 약해라든가 외부 영향을 받으면 낙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제 역시도 시기를 좀 늦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화 직전약을 필히 쳐주지 않으면은 충의 피해나 모든 피해 때문에 개화 직후에가 앞당기면 그런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개화 직전약을 충분하게 늦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화 직전, 개화 직후 4월, 5월 뭐 중순 넘어서면 이제 꽃이 피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지면은 뭐 한 6월 초순쯤,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쯤 이제 2차 방제가 되는데 3차 방제죠. 개화 직전, 개화 직후. 요 시기에 요 두 분은 1년 농사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염돼 가지고 피해가 9월달 이제 지금 단풍이 저거 내려앉고 하는 게 그때 감염이 됐는 게 잠복기를 거쳐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면 해충이나 이런 병만의 피해가 전혀 안 보여요. 잠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방을 한다면은 후기 농사가 잘 되는데, 내가 육안으로 보고 병해충을 방지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고 농약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협이나 농약방이나 그 담당자들은 농약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로부터 주기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 농약에 대한.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약에 이 농약에 깍지벌레와 노린재가 잡을 수 있는 약재, 살충제를 찾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살충제 좋은 거를 내놔봐라. 싼 게 아니고, 이제 반면에 이제 농약은 보면 예방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방제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치료제는 좀 비쌉니다. 비싼 반면에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숭아나 사과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주일 열흘 만에 계속 반복해서 약을 치는 사람들은 이 예방제를 치면은 이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감은 뭐 한 달, 뭐 다른 사람은 뭐 2달 만에 한 번씩 치는데 그거 예방제 쳐야 되겠습니까? 이미 다 감염돼가 있고 농약에 그 잔류가 남는 거는 보통 보면은 뭐 일주일 열흘, 뭐 긴 거는 15일짜리도 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앞으로는 예방도 필요하지만 감염되는 건 죽여야 되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농약방이나 농협에 가서 있어 보면은 우리 농가들이 와서 농약 품목을 정한다거나 그 값이 싼 농약을 달라 하면 예방제를 줍니다. 치료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예방제 쳐가지고 봄에 일찍은 적절하게 쳐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그 농약으로서는 그렇게 방제력이 많이 저하되겠죠. 또 우리 농가들이 예전에 그 농약이 귀하고 어렵고 할 때는 둥근무늬 가면 포리옥신 하는 게 그 옥신도 높고 뭐 감 낙과되는데도 옥신이 그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포리옥신이라는 게 아주 그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 상태가 어떤 병인가는 관계없이 포리옥신만 달라해서 방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방법을 이 감나무가 현 상태가 어떤 균이 앞으로 어떤 것이 올 것인가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등등을 관찰을 해서 농약은 약사가 정해주는 대로 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진단은 의사가 건강에 대해 우리 인체도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약은 약사가 주듯이 이게 약에 대한 정보는 우리 농업인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약재들이 개발돼 나오고 하는데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쓰던 약 그것만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이제 저항성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럽니다. 약은 약사한테 맡겨라. 진단만 내가 정확히 내려라. 그게 우리 생산자가 할 일이지. 농약에 대한 정보도 없으면서 농약을 뭘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저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